제가 회장님하고의 멘토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그런 이제 마이스토리 부분도 좀 영상에다가 실어놔서 또 아시는 분들이 알아요. 근데 저도 듣기만 했지 제가 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룹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님이 영상에서 나왔었던 벽지가 무너지는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책들을 쌓아놓고 공부를 했었다라고 표현했었던 그 모습을 직접 보셨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은 그 과정서부터 결국에는 넘사벽이 됐을 때 선택하신 거네요, 우리 그룹장님도. 그러게요. 좀 일찍 들어올 걸.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룹장님이 가서 비춰진 그 회장님의 모습이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뭐 성공하겠다, 뭐 칼을 갈았다, 뭐 그런 느낌이었나요? 그 느낌을 제가 지금 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단단한 돌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렇게 책상에서 공부하신 게 아니에요. 바닥에 이불 깔려 있고요. 식탁 있죠? 식탁에 책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그 이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이 없었어요. 그냥 이불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철없이 제가 술 먹자고 그런 거고,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하실 때도 정말 추진력 하나만큼은 탑이었거든요. 전국을 안 다닌 곳이 없으셨어요. 설명하는 것도 탑이었는데 그때 느낀 제 감정은 일 한번 내시겠다. 내가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셔도 일은 한번 내시겠다. 하지만 저는 네트워크 싫습니다. 했던 거죠. 어이가 없네.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큰 용기 내셨네요, 우리 그룹장님. 지금은 솔직히 회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한테 또 한 번 열정을 끌어내서 일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덤, 균형 잡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요. 말 안 들어서 죄송하고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 알려주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것 플러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똑같이 프리덤이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고 조력하는 것, 그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암호화폐 입문 과정부터 포함해가지고 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쉽지 않다라 그러면 진짜 회장님한테는 죄송한 거고요. 회장님도 저 처음에 마인시티 사업 접했을 때 그 시스템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를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배운 거를 우리 파트너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하고 선행해라. 꿈을 잃었던 사람들, 선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멘토가 돼서 나 혼자 하지 말고 선행하고 선생하자. 제가 먼저 배우고 파트너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힘들구나, 웬만한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마인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채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룹장님이 생각하시는 채굴을 통하는 영역과 채굴이 아닌 영역들로 이렇게 좀 또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네. 코인 자체도 네.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우리 보험도 생명과 화재가 있죠. 암호화폐도 크게 나누면 비트코인 생태계와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 생태계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해서 무언가 탄생되는 아이들은 내가 10억 개 만들고 싶으면 10억 개 만들고, 30억 개 만들고 싶으면 30억 개 만들 수 있고, 내가 만들었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가능하죠. 하지만 비트코인 계열 애들은 컴퓨터상에서 아예 2100만 개라는 게 짜여져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량이 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고, 비트코인 계열 애들은 우리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기반에서 어떤 기술적인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량 제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술 개발의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올바른 암호화폐를 가지고 마케팅이 잘못된 거죠. 멀쩡한 암호화폐 가져다가 마케팅을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한 암호화폐 시세가 막 이랬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채굴 플랜도 비트코인을 또 채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비트코인 볼트라고 하는 아이를 또 이렇게 채굴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네. 요즘 이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일렉트릭 캐시라고 하는 네. 그 아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앞에 비트코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볼트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풀린 수량도 달라요. 채굴하니까 하루에 나오는 수량이 있잖아요. 그 모아진 양이 달라요. 일렉트릭 캐시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풀린 게 또 얼마 되지 않죠. 그거는 익스플로어라는 걸 들어가면 여러분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가 기술적도 다르고 나온 양도 달라요. 단 이 세 가지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SHA-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비로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비트코인 계열 애들을 채굴할 수 있는 거지, 이더리움 계열 애들은 채굴하지 못해요. 그래서 채굴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가 필요하구나. 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한정된 수량을 얼만큼 모여있는지 알아야죠, 생태계가. 그래서 내가 얼만큼 얻을 수 있구나 오늘 하루에. 그리고 전기세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하는 게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나을지, 비트코인 볼트를 하는 게 나을지, 일렉트릭 캐시 하는 게 나을지. 그럼 비트코인은 요즘에 1억 간다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 채굴했을 때와 앞으로 이게 1억이 갔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 볼트는 또 어때요? 요번에 BTC.com 생태계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채굴풀이 또 합류를 해준다면 엄청나게 고맙고, 대형 풀을 얘기하는 네, 거죠. 대형 채굴풀들. 근데 BTC.com이 결국에는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라는 곳의 회원사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우리가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습니다. 24시간이 계속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우리가 건전하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태계가 하나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월드 디지털 마이닝 협회입니다. 그 협회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탈중앙화 디지털 채굴 표준, 즉 DDMS라고 부르는데, 이 DDMS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겠죠. 그 세부적인 항목들을 모두 다 충족시킨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떤 인증서를 줍니다. 지금 코인마켓캡 이런 데 들어가면 9,6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 DDMS 정책을 따라서 인증서를 받은 유일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볼트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뭐 비트코인 볼트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다 있고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 시세 가격만 보고 자꾸 저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볼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로드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걸 하고 이걸 할 거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2015년 16년도에 투자했던 그런 ICO들, 그 로드맵 지키면서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고, 그 로드맵을 제대로 지켰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이더리움 지갑에 있는 그 화폐들이 모두 다 가치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인시티 회사에 들어와서 마인베스트라는 회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 비트코인 볼트 재단이 운영해 나가는 로드맵을 순서대로 다 지켜나가는 걸 보면서 진짜 일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 그걸 어긴 적이 없어요. 최고예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극한 친구들, 우리 회장님 유튜브 있잖아요. 극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 박미정 아나운서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5분 코인 리뷰 아나운서 박미정입니다. 그 지난 자료들을 조금 보시면 비트코인 볼트에 대해 설명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솔직히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볼트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는 걸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일렉트릭 캐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들 몰라요. 그렇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좀 거기에 대한 좀 쉬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세상에 태어난 게 비트코인 볼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볼트는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크게 저는 성장할 거로 믿고 있고요.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암호화폐도. 그걸 바로 일렉트릭 캐시가 해결하고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렉트릭 캐시를 현금처럼 쓰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일렉트릭 캐시는 비트코인 볼트하고는 전혀 다른 애인가요? 그렇죠. 전혀 다릅니다. 기술적으로도 전혀 다르고요. 연관성도 없고요. 연관성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게, 볼트를 마이닝 시티에서 했는데 또 뭐 새로운 게 나온다면서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자꾸 뭐 새 판을 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늘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마인베스트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렉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볼트를 만들면서 일렉트릭 캐시도 동시 개발하고 있었다. 왜? 얘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금과 같이 사용될 거고, 얘는 현물 시장에서 현금 쓰듯이 카드 긁듯이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다. 이게 동시 개발하고 있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내놔야 되나요? 그렇죠. 회사 입장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회사도 당연히 먼저 하나를 성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미 마이닝 시티라고 하는 곳이 시작될 때 그 본사 홈페이지 내에 그 로드맵이 진작에 다 나와 있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최고예요. 끝으로 네. 우리 그룹장님이 네. 앞으로 이 마이닝 시티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포지션과 포지션. 향후의 목표와 향후의 앞으로의 계획과 뭐 여러 가지 등을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 한번 다 해주세요. 편안하게. 일단 지금 저의 최종 목표는 당연히 프리덤에 있습니다. 그 프리덤이 거버너 위치를 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제 성격상 한번 파면 끝을 파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파면 끝까지 팝니다. 근데 이 세상에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진짜 20대가 한강에 가는 모습을 보고 60, 70대 분들이 노후 자산을 다 잃어가는 걸 보면서, 블록체인이 원래 그렇잖아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모르게 크게 잘난 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올바르게 암호화폐 세상과 블록체인을 교육해 나갈 수 있다라면, 거기에 조금 더 기여하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하고 싶고, 지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꿈은 다 프리덤이겠지만 많은 희망사항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프리덤과 나의 희망사항들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이닝시티에서 올해와 더불어서 내년에 원탑이 되시길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